강남 빌딩 시세보다 15억 싸게 내놔도 안 팔립니다. 공사 멈춘 현장도 있고요. 건축주는 돈도 돈이지만 정말 정신적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싼 강남에도 수년간 공실 지옥인 빌딩들이 흉물처럼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빌딩 신축을 제대로 비딩하지 않는 일명 설계와 시공을 원스톱 방식으로 하면 왜 안 되는지, 대부분의 건축주가 모르는 구조적 함정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전에 막는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 영상 보시고 공실지옥, 안 팔리는 빌딩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 뭐야? 신축인데 왜 이렇게 멋없고 못생긴 올 화이트 건물로 지었을까? 리모델링 같아. 공실도 오래되었네? 그런 빌딩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건축물 대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설계사무소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사이거나 A 건축사는 항상 B 시공사랑 세트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분명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청담동 70번지, 청담동 60번지, 역삼동 700번지. 다른 빌딩인데도 건축사, 시공사가 같은 빌딩이 강남에만 수십 개예요. 물론 건축사님이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같은 시공사와 프로젝트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처음부터 이렇게 세트로 건축주와 계약을 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어서 나온 빌딩은 정말 환경오염 같습니다. 최근 저한테 강남 빌딩 매도 의뢰가 왔습니다. 건축주분이 매도하고 싶은 금액이 있으셨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10억을 낮추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솔직히 최소 5억은 더 내려야 문이라도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처음 매도 희망가가 너무 높았던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처음 가격도 시세 적정선이었어요. 지금 공실입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임차인들이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건물 외관은 나름 괜찮게 지었는데 주차장 바닥 자재는 도대체 왜 이거 선택하셨는지 건물 전체 분위기를 한 번에 망쳤습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보시면 다 보이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열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건축주는 나름 돈 아끼지 않고 지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마 처음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 생각이 아니 설계사 따로 구하고 시공사 따로 구하고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차라리 한 군데서 다 해주면 편하지 않나? 맞습니다. 대표님들 본업도 바쁘신데 건축 현장까지 일일이 신경 쓰기 힘드시니 저도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리베이트, 단합, 책임 불분명, 갑질 이 네 가지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2018년 전남 모포시 734억짜리 종합경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전기통신공사만 100억. 그런데 모포시가 뭘 했냐면요. 법으로 정해진 분리발주를 무시하고 대형건설사 한 곳에 턴키로 몰아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전기통신업체 500명이 시청 앞에서 시위했어요. 왜냐고요? 턴키로 발주하면 대형 건설사가 중간에서 50억 떼먹고 전기업체는 50억으로 100억짜리 공사를 해야 하니까요. 결과는 뻔하죠. 부실공사 확정. 물론 소형 꼬마 빌딩은 실제로 이렇게 시공에서는 분리 발주를 하는 건 현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한다? 똑같은 유형의 일이 벌어지죠. 또 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공사 시작 3개월 차 시공사가 연락 옵니다. 건축주님, 안반 나왔습니다. 1억 추가 공사비 필요합니다. 대표님들, 이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단단한 안반인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1억 추가 공사비가 적정한지 모르죠. 그럼 누가 견제해주고 검증해야 하나? 바로 건축사입니다. 건축사가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사비 부풀리기 어느 정도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사와 시공사가 같은 계열이다? 같은 팀인데 누굴 견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반대로 시공사도 설계를 검증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이렇게 지으세요. 시공사가 아니 여긴 이렇게 구배를 주는 게 사용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서로 검증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좋은 건축사님 시공사 많습니다. 제 프로젝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같은 계열 세트로 움직이는 곳이 같은 공사비 대비 퀄리티 낮은 결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표님들, 공장에서 불량품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품질관리팀이 걸러냅니다. 그런데 설계 시공이 한 팀이면 품질관리팀이 없다는 거죠. 불량품 그대로 납품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설계, 시공을 철저히 분리하세요. 둘째,
비딩, 즉 경쟁 입찰을 하세요. 대표님들, 공장에서 원자재 살 때 한 군데서만 견적 받으세요? 최소 3군데에서 4군데 받아서 비교하시죠. 빌딩도 똑같습니다. 설계 시공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셋째, 독립적인 PM, 즉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매니저를 쓰는 겁니다. 공장에는 생산팀장이 있죠. 공장 전체가 잘 돌아가고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관리 감독하잖아요. PM이 바로 그 역할입니다. 결국 빌딩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 임대가 잘 되고 나중에 잘 팔리는 거잖아요. 설계 시공은 그 과정일 뿐입니다. 좋은 땅 매입부터 훌륭한 엑시트까지 건축주 편에서 전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 그게 PM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PM 서비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매입부터 검증합니다. 땅 매입, 공사비 측정, 매각가 예측, 임대료 측정. 여기서 90% 실수합니다. 임대료를 너무 높게 잡는 거죠. 신축인데 구축보다 30에서 40% 더 받아야지. 안 됩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저는 역으로 갑니다. 준공 후 현실적인 임대료부터 측정. 거기서 역산해서 적정 매입가 분석해야 준공 후 공실 지역. 매달 대출이자 수천만 원 내는 지역, 이거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축을 위한 중개는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용도 변경을 하거나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 전이기 때문에 매도자들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즉 협조가 필요한데 생각보다 매도자 협조가 빠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돈을 요구하는 매도자까지 보았죠. 황당하죠. 매수자 즉 건축주는 인허가 등 이유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애가 타죠. 그렇기에 이렇게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파악한 뒤 계약서 특약에 자세히 필요한 서류를 적고 협조에 대한 문구도 넣습니다. 웬만하면 계약 때 그리고 잔금 때 필요 서류를 다 들고 오게 하죠. 세 번째, 설계에 임대 방향을 넣습니다. 건축사, 시공사는 임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짓는 게 목표죠. 건축주 목표는 뭡니까? 임대 잘 되는 건물, 잘 팔리는 건물이죠. 제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담당 건축사님은 2층 외부 계단 못 넣습니다 라고 처음 저한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상가 들어올 자리인데 무조건 넣어야 합니다. 말씀드렸고요. 다른 건축사 통해서 설계 검증받고 방법 제시해서 설계 변경했습니다. 2층 임대료 측정, 자신감이 저도 생겼죠. 그리고 4층 층고 4m로 올렸습니다. 요가, 피트샵, 수요 많은 지역이니까요. 층고는 제가 다른 걸 줄여서라도 지키는 기준입니다. 왜냐고요? 인테리어로 수습 안 되는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번째, 철저히 비딩하고 특약으로 건축주 보호합니다. 건축사도 전문 분야 있습니다. 변호사도 이혼 전문, 부동산 전문 나뉘듯이요. 현장에 맞는 건축사 선정합니다. 이렇게 꼬마 빌딩 현장이어도 여러 업체에 견적받습니다. 처음 받는 견적, 완벽히 같은 조건 아닙니다. 어떤 것은 경계 측량비 포함, 어떤 것은 빠져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표준 시공계약서에 특약사항만 보통 4장에서 5장 넘어갑니다. 건축주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이죠. 다섯 번째, 임대부터 매각까지 함께합니다. 매입부터 분석했기 때문에 건축주보다 제가 이 건물 더 잘 압니다. 어떻게 마케팅해야 임대가 잘 될지, 5년 뒤에 어떻게 매각할지, 그리고 대표님들, 사람도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 젊어 보이든 건물도 똑같습니다. 5년 뒤 매각할 때 이거 신축 아니에요? 이런 소리 들으셔야죠. 매입, 설계, 시공, 임대, 매각. 각 단계에 분리되어 보여도 결국 하나의 목표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설계, 시공, 원스톱 방식은 편해 보일지 몰라도 확률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억 손해, 수년째 공실, 안 팔리는 빌딩 이거 피하시려면 설계, 시공 분리, 공정한 비딩, 독립적 PM 이 3가지는 필수입니다. 저는 이 땅이 좋아요, 이 빌딩 좋아요 이런 중개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토지 매입부터 설계, 시공, 비딩, 준공, 임대, 매각까지 전 과정을 건축주 편에 서서 관리하는 디벨로퍼입니다.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불량 결과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감독관 같은 사람 회사에 당연히 있으시죠. 그 사업하시는 것처럼 빌딩도 지으셔야 부실 빌딩 안 만듭니다. 여러분과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빌딩 디벨롭 전문 PM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